안녕하세요. 청계구원 강사 이예원입니다. 저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모두 가르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예비 고1 때부터 현재 3학년까지 쭉 이어서 3년 내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의 수가 꽤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3년 내내 아이들을 밀착해서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고요. 내신부터 모의고사 또 수능까지 어떤 하나의 패턴이 존재를 해요. 근데 대치동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3년 내내 어떤 특정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흔치 않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자신감 혹은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또 이런 경험 속에서 지금 현재 2학년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를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수업의 목표에 녹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방학 때 5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 딱 한 종류의 고2 대상으로는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2 때는요, 뭘 공부해야 될까를 가지고 고민하는 시기는 아니죠. 뭘 공부를 하냐? 당연히 수능을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2학기 때 내신이 애초에 수능의 범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게다가 수능도 가까워지고 있고요. 2학년 때는 그래서 뭘 공부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냐가 가장 의문점이 들고 많이 헤매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부분에서 강사가 해야 될 역할이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좁혀주고요. 그거를 밀어줄 수 있는 능력이 강사한테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녹여서 저는 딱 한 종류의 문풀 심화반을 만들었고, 아예 인원 제한을 시켜서 반이 총 세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 아이들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여름방학 때 관리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내실 있게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개강을 하고요. 사실은 다른 학원들보다도 한 주 정도가 빠르죠. 그 이유는 4주라는 시간은 또 너무 짧아요. 그래서 한 주를 더 늘려서 저의 커리큘럼을 최대한 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 제작 분석지를 제공을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분석지의 내용은 이따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릴 텐데, 아예 이번에는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 아이가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분석한 이 분석지, 그리고 그 위에 강사들이 직접 첨삭을 하거든요. 제가 직접 첨삭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강사가 첨삭해주고 우리 아이가 분석을 한 이 한 권의 분석지를 분석지라고 하기가 좀 그렇네요. 한 권이니까요. 이제 분석 노트를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자체 제작 분석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 매 시간 하프 모의고사를 타임어택 시간을 재고 풀고 해설을 하는 강의입니다. 강의 구성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요. 매주 이감 주간지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주간지를 내고 분석지를 내면서 수업이 시작을 하고요. 주간지와 분석지를 첨삭을 받아서 돌려받는 게 수업의 마침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강사가 직접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능하고 내신이 이제 가까워지는 시기인 만큼 2학년 여름방학은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강조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수능 공부를 본격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맞고요. 대신에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수능이 가까워지니까 조바심이 나는지 3학년처럼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절대 안 됩니다. 3학년처럼 공부를 하지 않고 2학년처럼 그럼 수능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 기본기를 다져야 돼요. 이제 국어의 기본기라고 한다면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어휘를 모르는 아이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문장이 단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복합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혹은 주어랑 서술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주어 서술어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든지 하는 문장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 문장, 복잡한 문장을 정확하게 정보를 캐치해 가면서 읽는 능력이 생각보다 공부를 꽤 잘하는 고3들한테도 많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고3 때 뒤늦게 캘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2학년 때 국어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존재를 하는데 이때 정확하게 좀 다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검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저희 같은 강사들밖에 없을 테고 밀착해서 강의를 하는 강의가 아니라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1학년, 2학년 때만큼은
아무리 대형 학원 커리큘럼이 뭔가 좋아 보이고 아이들이 많이 가고 할지라도 1학년, 2학년만큼은 기본기를 다지는 수업을 먼저 들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모의고사의 이제 큰 그림을 보고요. 타임어택 연습에 돌입해야 되는데 무조건 빨리 풀어라 할 게 아니고요. 시간 감각을 길러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시간 감각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국어가 영역이 많잖아요. 이제 비문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독서 이론, 뭐 화법, 언어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항상 이제 모의고사 보고 오면 엄마 시간 없었어 이렇게들 말을 하죠. 그 이유가 있는 게 시간 감각들이 많이 없어요. 게다가 영역이 다양해지면 질수록 한꺼번에 이 다양한 영역을 풀려고 하면 시간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의 접근 방법을 확립해야 되는 시기이고요. 또 그 영역별로 시간 감각을 한번 이렇게 체화를 하면서 느껴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강조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봤고요. 목표가 그래서 좁게는 3가지 정도로 제가 잡아봤는데 첫 번째 목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영역별 접근법을 확립하는 겁니다. 크게 영역이라고 한다면 뭐 비문학 있고 문학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독서 이론, 언어 화법 이래서 약간 옛날식 선택 과목을 한 번에 합쳐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문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문항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킬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표준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비문학,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일단은 딱 와서 하프 모의고사를 먼저 본다고 했죠. 고3 제시문으로 되어 있는데 비문학하고 문학 위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대부분의 어떤 점수가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그치만 이 부분은 연습이 그래도 필요해요. 이 부분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쉬운 것도 틀려오고 또 모의고사 보면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시간을 좀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부터는 클리닉에서 독서 이론하고 언어 화법을 문제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클리닉에서 타임어택과 강사가 직접 클리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풀이까지도 해줄 거고요. 또 비문학 문학도 당연히 하프 모고로 넣어놔서 저희가 본 수업에서는 비문학 문학 위주로 심도 있게 강의가 들어가고 또 클리닉에서는 요 모든 영역이 이제 미니 모의고사를 해서 한 주에 2번 정도는 우리 아이가 이 국어의 어떤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5주라고 하는 시간이지만 아마 5주 전과 후는 확실하게 다를 거고요. 그렇게 또 만들 겁니다. 두 번째 목표는요. 요거는 이제 비문학에서의 각 영역별로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짚어봤는데, 사실은 비문학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별로 이 인문예술, 과학기술, 사회법, 우리 아이가 어려워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문학 어려워요. 이렇게 퉁쳐서는 안 되는 시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했다라고 한다면 비문학 중에서 예를 들면 과학기술 정보량 많은 지문이 어려워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목표는 기본기 다지는 거랑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를 알기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밀착해서 아이들 가르칠 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두 번째 목표를 해보자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문장 구조를 명확히 하기임이에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정말 고3 때까지도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1학년, 2학년 때 관리받으면서 좀 명확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게 들거든요. 왜냐하면 고3 때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어머님들. 국어도 해야 될 게 많겠지만 다른 과목에 밀려서 문장 구조하고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2학년 때 딱 좋은 시기예요. 골든타임에 문장 구조 명확히 하는 거 저 이번 방학에 확실하게 아이들하고 공부시킬 거예요. 공부할 거예요. 이 문장 구조가 왜 중요한지가 제가 이제 이렇게 실제 문제로 가져왔는데 당장의 2학년 모의고사입니다. 2학년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문학에서 많이 높았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친 이 부분이에요. 이게 문장이 일단 딱 봐도 길죠. 근데 이게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걸렸냐면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본문이 여기에 딸려 있는 이 파트에 딸려 있는 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본문의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시가 어렵지가 않은 게
이 고래에 빗대가지고 고래는 누군가 다른 세상 사람들한테는 고래는 이제는 뭐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예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요즘엔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꿈이나 고래 같은 건 사라져 버렸어. 존재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화자는 그렇지 않다. 나한테는 여전히 고래가 있고, 즉 나는 꿈을 여전히 추구하는 사람이야. 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시였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했다라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왜 많은 학생들이 3번이라고 하는 오답으로 갔냐라고 한다면 읽어보시겠어요? 누군가가 그런 커다란 꿈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그쵸? 존재를 부정하는 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화자가 희망에 대한 불신을 마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는 걸 애들이 틀렸어 라고 생각해서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였냐면요. 아이들이 어디에 꽂혔냐? 화자가 희망에 대한 불신을 마주하고 있어? 화자한텐 불신 없는데? 화자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3번을 체크한 아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문장 구조를 제대로 못 본 겁니다. 이 문장에서의 핵심은요. 이 커다란 꿈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화자는 불신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서술어 위주로 읽는 연습, 제가 문장 구조를 읽는 연습을 다단계로 시키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술어를 잡는 힘입니다. 그랬을 때 불신을 마주한다는 건 불신을 갖고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아이들은 여기서 불신을 갖고 있는 주체를 화자라고 잡아버렸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완전히 오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3번의 오답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딱 하나만 문제 스타일을 보기만 해도 문장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3학년 때까지 국어 근육이 꽤 있는 아이들은 문제가 크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3학년 때 아차차 하고 자꾸만 오답이 나오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어휘 문제거나 문장 구조를 이상하게 읽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고쳐주거나 아니면 제대로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번 방학 때 목표를 좀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요, 이제 공부 습관 잡기인데, 이 공부 습관 잡는 게 얼마나 구태의연한 말입니까? 하지만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방학 때 아이들이 많이 지쳐요. 여름 때는 또 덥기도 하고, 또 2학년 올라와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2학년 1학기 보내봤는데 1학년 내신하고는 또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학 때는 그냥 잠깐 한번 쉬어볼까 하다 보면은 1, 2주 그냥 확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공부를 내가 타이트하게 해냈다. 5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 내가 결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를 떠나서 엉덩이 붙이고 내가 공부 한번 기깔나게 해봤다. 이런 느낌 가져가면 진짜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감이 쌓이잖아요. 국어는 그게 8알이에요. 자신감이 쌓이고 그리고 내가 2학기에 들어가면요. 또 하나의 원동력이 생깁니다. 내가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어떤 믿음이 생겨요. 저는 그래서 이 방학을 결코 헛되이, 한 주라도 헛되이 보내고 싶게 원하지 않고요. 정말 5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의 공부 습관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분석지가 아예 한 권으로 주어질 거고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분석을 합니다. 제 분석지의 이제 실제 스타일을 또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저희 옛날 분석지 스타일이라서 지금의 분석지 스타일을 또 학원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만든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겠으나 아이들이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한다는 걸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옛날에 제 학생들의 샘플을 좀 가져왔습니다. 남자아이이고요. 남자아이들 이런 거 잘 못할 것 같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재밌어서 더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강사들이 직접 첨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자기가 수업 시간에 틀렸던 것들 근거 찾고 뭐 색깔별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오는 거 이거 아이들이 생각보다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분석지를 만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석지를 매주 제출을 하고요. 또 이감 간쓸게 주간지를 저희가 매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간지를 주는 거랑 단순히 이렇게 굵은 문제지를 풀어오는 거랑은 느낌이 또 다르고요. 한 주 한 주 좀 달성을 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건 저는 이렇게 주간지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숙제 검사나 첨삭을 직접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사실은 저를 많이 좋아해 주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강사가 직접 첨삭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못하면 실망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매주 매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 보내고 나서 눈빛이 확 바뀌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 그만큼 좀 열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세 번째 목표를 공부 습관 잡기. 어떻게 보면 좀 뻔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목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클리닉을 말씀해 드릴 텐데, 제가 직접 운영하는 클리닉은, 이렇게 좀 시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시간 안에 만약에 안 잡힌다라고 한다면, 다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정해서라도 클리닉은 무조건 참여를 해야 합니다. 클리닉 참여해서, 수업 때 미처 다루지 못했던 화작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 다룰 수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내신을 하고 있는 학교들 중에 특이하게 언남고가 2학년 2학기 때 언어랑 화작이 애초에 교과서로 채택이 되어 있죠.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방학 때 언어만 하는 거는 너무 시간이 아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남 아이들하고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특히나 문법 베이스가 약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 문법 인강을 추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강을 근데 혼자 듣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매주 매주 여기까지 들어와 숙제 검사도 제가 합니다. 질의응답도 제가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클리닉이나 이런 것들 활용해서 2학년 내신도 좀 커버를 해주고 또 가장 중요한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중요한 수능의 기초 체력을 이 오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 확실하게 좀 다져보는 거. 요게 이제 제 수업의 가장 강력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동력률이 제가 높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내신도 그렇고요. 수능도 내신 강의를 하고 있지 않은 학교들도 여름 특강 들으면 겨울 특강 등록하는 게 거의 90%에 육박한다고 카운터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정도로 제 수업의 등록률이 높은 이유는 아이들하고의 라포 형성도 잘 되고 또 단순 빡세기만 하다고 등록을 다시 해주고 그러진 않거든요. 빡센 수업이긴 하지만 그만큼 도움이 됐다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 등록을 이렇게 많이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또 이 부분에서 본질을 잃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다짐을 하는 또 구간이기도 합니다. 여름 특강 동안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무엇보다 주고 싶고요. 국어라고 하는 과목을 조금이라도 더 좋아할 수 있게끔 만들면 저는 강사로서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로 열정 있게 저는 준비를 하고 확신 있게 아이들 이끌 준비가 되어 있으니 믿고 한번 맡겨봐 주시면 제가 피드백 드리면서 아이들 변화하는 거 한 주 한 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말씀이 길어졌지만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름 특강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